그럼 과연 북한의 광물 매장량은 어느 정도고 대체 얼마나 중국으로 내다 팔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통,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쭉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궁금한 게 일단 북한에 매장된 광물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인데 같이 보면서 네, 한번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네. 지금 지금 준비 중인데요. 좀 말씀을 나눠보면 총 매장돼 있는 광물량이 뭐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북한 그 지하자원 매장량은 상당히 이제 이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예. 유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늦까지 추정인데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제 철강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북한 철강석 같은 경우는 북한 매장량 기준으로 우리 매장량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예. 뭐 전망 매장량도 매장량으로 이렇게 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25억 톤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연간 수입하고 있는 게 6,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25억 톤이면 우리가 약 4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양이죠. 네. 이게 철강석을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도 보면은. 예. 예. 지금 그래픽 보면요. 잠재 가치가 6,170조 원이다. 네. 이것은 뭐 우리 남한의 24배다. 이렇게 조사가 되는 이게 거죠. 이 잠재 가치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정보 뭐 지하자원 자료에 대한 그 신빙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오래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잠재 가치라는 게 상업적 가치는 아닙니다. 네. 예. 뭐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광물을 채광을 해서 또 네. 성강이라는 건 조작을 거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매장된 양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정보가 정확하다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탐사를 계속하면 네. 어쨌든 이게 북한의 지하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남한하고 비교하기는 그런 척도로서 네. 우리가 잠재적 가치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포텐셜로. 네. 그렇지만 실제로-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다. 네. 우리보다는 예, 그렇게 아시면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좀 값어치가 나가는 광물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이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새도 무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 금. 금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일단 뭐 과거의 매장량은 뭐 2,000톤 이렇게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북한 매장량 기준으로 약 698톤, 그러니까 한 700톤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해보면은 한 240억 불? 240억.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예. 근데 예. 네. 근데 금을 팔지 마라. 이거는 김일성의 유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을 팔지 말라는 유언, 그러게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을 팔지 말라는 뭐 그런 유언이 있었다는 뭐 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지하자원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국 대통령이 뭐 광산에 갔다는 보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광산을 자주 다닙니다. 네. 1년에 뭐 20여 차례 이렇게 시찰을 다닙니다. 한다고. 시찰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뭐 다 정책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있기만 하면 뭐하니? 탐사도 해야 되고 네.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땅이 그 지하자원이 많이 있다. 그걸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어버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래서 뭐 유언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네.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뭐 그 과거 지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네. 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에어버리를 위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수청된 장성택이 네. 북한의 광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사실인 거죠. 그렇죠. 장성택 그 씨가 과거에 이 승리무역이라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뭐 중국에 지하자원을 판매하는 그런 에어버리 총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하자원에 깊숙이 관여돼 있는 거죠. 네. 이 승리라는 데는 원래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예. 군부대 무역회사입니다. 예. 근데 장성택이 그래서 군부대가 갖고 있던 그 이권을 갖고 와서 그 군의 어떤 그 군부가 약간 불만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걸 뭐 우리가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뭐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내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중국 수출에 이 장성택 씨가 지하자원의 수출을 총괄을 했었고 네. 그걸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외화벌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또 북한이 특별히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뭐 이제는 지하자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뭐 마약이랄지 다른 것도 했지만 그게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걸 어쨌든 총괄했으니까 예.
부정 축제의 어떤 주요 루트라고 봐야도 되겠네요. 이런 광물 수출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게 뭐 북한을 잘 모르니까 예. 이게 그 부정축제에 관여됐는지 어쩐지 그건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예. 이 북한의 광물 자원이 중국에 지금까지 얼마나 흘러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북한에서 막 25억 불 정도를 수출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출 규모가 북중 간에. 근데 네. 그 중에 약 18억 불이 지하 자원입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석탄 그리고 철강석 요새 뭐 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근데 2012년 통계를 보면 철강석을 약 1,180만 톤을 수출을 했어요. 그게 금액으로는 약 12억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철강석 같은 경우도 약 240만 톤 정도를 수출했어요. 그게 금액 기준은 약 2억 5천만 불 정도인데 그게 두 개 합치면 14억 5천만 불.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수출을 대부분을 석탄 철강석을 팔아서 이게 한 거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그러면은 그동안 수출했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석탄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석탄 수출이 뭐 그 전부터 수출을 했는데 2000년 이후 것만 통계를 보면은 해보면은 뭐 최근 한 3년 동안 수출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 북중 간의 수출이. 네.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에 이 도계강업소라는 탄광회사이 있어요. 그게 매장량이 한 2,6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광산 하나가 아예 없어진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수출한 거죠. 광산 하나를 통째로 내다 팔 정도로 엄청난 그렇죠. 양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거죠, 중국에서. 북한이 네. 그렇게 중국이죠. 중국이 북한의 광물 자원에 눈독을 그렇게 들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얘기하면요. 특히 북한의 무산 광산이라는 산인데 거기 개발을 위해서 철도까지 났다고 해요. 그렇죠. 중국이. 네. 왜 이게 어떤 어떤 의미가 것입니까?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철도를 놓은 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그쪽 지역에 동북 지역에 그쪽이 상당히 외곽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령에서 남편까지 철도를 연결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이 발전을 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남평 지역에서부터 철도가 막 이렇게 종착지인 남평에서부터 무산강산까지 3.5km뿐이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무산강산에서 연간 한 100만 톤 정도를 중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철강석을. 근데 도로로 다 연결했어요. 그게 트럭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돼 있죠. 그런데 예. 그걸 이제 철도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북한 무산강산에서 나온 철강석을 아주 쉽게 이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요건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00만 톤 정도를 수출을 했었는데 약 150만 톤으로 50% 정도 더 가져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 광물 중에서 또 특히 히토류라는 거 있죠. 히토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히토류는 이제 사실은 뭐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값어치를 뭐 인정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뭐 아시지만 예. 이제 히토류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뭐 좌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북한에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히토류가 이제 있다 자기들도 근데 어떤 게 히토류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우리가 전자제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핸드폰이랄지 뭐 또는 뭐 연구 자석 뭐 이런데 이제 히토류가 산업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장성택의 혐의를 보면요. 헐값에 우리의 귀한 자원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네. 헐값 수출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광물을 수출하려면은 품질, 그다음에 납기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근데 이게 북한이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뭐 오버계약을 뭐 계약 양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광산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수출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납기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못 맞추고. 품질도 뭐 안 좋은 것도 그냥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헐값이란 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대할 게 유엔 제재로 인해서 다른 어느 나라도 수출을 지금 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중국이 인접지역이다 같은 공산주의니까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애하는 벌해야 되겠고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른 나라는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헐값에 팔았을 개연성은 있죠.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기도 이 헐값으로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에 의해서
이 무역거래, 투자에 의한 거래를 하면은 보통 무역거래에 비해서 20% 싸게 이게 네.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국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100원이면 80원 정도에는 얘는 이렇게 이제 가져갈 투자를 수 하는 있어요. 경우, 네. 근데 이제 무역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국제 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품질에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 하는데 북한은 이제 대충 보면은 뭐 그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20-30% 이게 투자한 쪽에만큼의 그렇게 마진을 그 중국에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20-30%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70 70원에 70원에 판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정부도 북한이랑 뭐 경제 협력 사업을 하기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전에는 했었죠. 예,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공기업, 민간기업 레벨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 정천이라는 항해남도 정천에는 흑연강산을 투자했었고 60억 정도. 예. 그게 이제 뭐 오이사 조치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투자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07년도에 경고급 원자재를 주고 8천만 불을 이미 제공을 했죠. 그리고 네. 북한에서 단천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사도 하고 평가까지 다 해놓고 2008년 이후 지금 스톱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내년 3월 되면 8천만 불에 대한 상한이 도래합니다. 예. 이제 받아야 되죠. 네. 뭐 이제 지금 이게 문제죠.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것도 힘들겠네요. 그럼. 지금 뭐 남북관계 이런 상황에서 북한한테 이게 이 앞전에 쌀도 올해 상한 도래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상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에서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장성택의 숙청 이후에 그러면 광물 자원의 수출길도 아마 좀 위험할 거다. 대중국 수출도 아마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제 보기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뭐 당분간 뭐 예를 들어서 수출 라인이 좀 위축될 수도 있겠죠. 끊어졌으니까 장성택이라는 그 최고 책임자가 무역의 예와치부리 최고 책임자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지만 어차피 북한은 외화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화를 뭐 달리 할 게 없으니까 지하자원을 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제 보기는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단기간으로는 뭐 좀 거래선의 이탈이랄지 이런 것들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곧 회복돼서 그게 뭐 지하자원이 막힌달지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중국 수출을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을 거다. 그럼요. 예, 이런 그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